한글이라고 하는 게 네. 캘리그래프하고 어울려요? 어때요? 한글은 캘리그라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요, 쓰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음. 영어도 써보고, 일본어도 써보고, 저희 또 서예 전공이어서 한자도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한자를 더 많이 쓰셨겠지? 그럼요. 한자를 더 많이 썼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로 캘리그라피를 쓸 때 그 매력, 되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왜 최적화됐다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글씨를 쓰면 그 꽃이라는 글씨를 딱 써놓으면 꽃의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이라는 글씨를 쓰면 별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영문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뭐 스타나 아니면 별성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혼자 여기다가 꽃, 별 써봤거든요. 네. 꽃 안 나오는데요? 아, 네. 캘리그라피로 조금 더 디자인화하면 꽃이라는 글씨와 별이라는 글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바로 앞에 지금요? 붓펜하고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한번 꽃을 써봐 주시고 네. 별을 써봐 주세요. 꽃 피네요? 네, 꽃 피죠. 꽃이 폈습니다. 네, 꽃이 폈고요. 꽃 맞네요? 네, 꽃 맞아요. 한글을 읽는 사람이면 꽃으로 다 봅니다. 그러네요. 네, 별도 한번 써볼까요? 그 별, 예. 별을 그리시네, 아예. 네, 별을 그립니다. 이야. 네. 요것도 그냥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비읍을 그냥 별 모양으로 그리신 거고, 네. 꽃에서는 치읓 받침을 네. 꽃 모양으로 그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라워나 스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군요. 네. 최적화되어 있어요, 한글이. 그래서 해외 그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그래서 한글을 알릴 수 있는 게 바로 캘리그라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용하시는 그 붓펜이죠, 그것도. 네네. 이거는 뭐 정통적인 서예의 붓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펜도 아니고 이것도 아주 희한하고 독특하네요. 네. 붓펜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네, 붓펜으로 하면 연필이나 펜보다 전달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호흡을 느끼고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움직이죠. 네, 말랑말랑해서 움직여서 감정 표현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쓰신 김에 꽃, 별 말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 한글을 이렇게 쓰면 그 느낌이 어떻게 난다. 네. 한 두세 가지만 더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뭐 쓰실랍니까? 길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길 쓰면 길이 보입니까? 보일 것 같아요. 또 길 말고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칼이라는 글씨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길은 시골길. 시골길. 네,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한번 써볼게요. 네.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엄마 기다리고 이렇게 아이가 꼬불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나오는 길. 이야. 네, 그리고 요거는 아스팔트 길. 이것도 길인데? 네, 똑같은 길인데요. 요거는 아스팔트 길, 요거는 시골길.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느낌의 차이를 예를 들면 이제 그 캘리그래프 작품을 의뢰받은 측의 요구대로 무슨 산의 오솔길 표지판을 쓴다 그러면 저렇게 쓰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 고속도로 표지판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네. 목적에 맞춰서 글씨를 써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칼 한번 써볼까요? 칼이요, 칼. 칼은 칼의 느낌은 좀 강합니다. 칼이니까. 네. 그 무사의 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무사의 칼. 와, 그냥 칼날이 촥촥촥 하네요. 네, 칼날이 지금 보면 칼 같은 그런 대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거의 칼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약간 좀 흐릿하게 쓰시고 그러시구나. 네. 갈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칡의 뿌리와 같이 칡뿌리? 네, 칡뿌리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걸 갈필이라고 하는데요. 갈필의 느낌이 나서 이렇게 쓴 거고요. 또 요 칼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하는 그런 칼도 표현이 돼요. 소꿉장난할 때 칼. 그러니까 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꿉장난 칼? 네, 이런 칼도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같은 칼 글씨지만 전혀 다르군요. 네, 똑같은 칼인데 너무 다르죠. 예. 한글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부터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칼로 읽고 꽃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서양인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놀랍죠. 그냥 작품인 줄 알죠? 네, 작품인 줄 알죠. 근데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의미를 설명해 주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이런 캘리그라피 수업이나 체험을 하면 본인의 이름을 쓰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붓으로 붓펜으로 쓰면 한글로 써요, 영어로? 네,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쓰면 소리 나는 대로? 네,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붓펜과 붓이 주는 그 경건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글이 주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야. 그럼 캘리그라프로서 어떤 글씨가 잘 쓴 글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글씨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독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자인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글씨가 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짜장면은 짜장면 글씨 같아야 되고 또 설렁탕은 설렁탕 같은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 글씨는 짜장면 같아야 되고 설렁탕 글씨는 설렁탕 느낌이 나야 한다?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벌써 군침이 돌려고 하는데. 이야, 면 글씨에 그 면발이 쭉 나오네요. 네, 요게 젓가락이고요. 이렇게 약간의 그림과 같이. 그릇에 담겼네. 네, 이게 바로 짜장면 글씨고요. 그다음 설렁탕을 한번 써볼까요? 설렁탕은 좀 정직하게 글씨를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판본체로. 설렁탕이 좀 정직해야 하는 거는 사골 국물을 제대로 그렇죠. 우려냈다. 네. 가마솥을 네, 이렇게. 네, 설렁탕.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설렁탕과 또 짜장면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정말 독창적 예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주로 얻으세요? 저는 작업할 때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영감을 좀 많이 받아요. 어린 애들한테요? 네. 무슨 글씨를 영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글씨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쓰거든요. 네. 디귿도 거꾸로 쓰고 니을도 거꾸로 써놓고 네, 그래서 그 공간적인 그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순수하고요. 독창적일 수밖에 없겠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글씨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이 글씨 쓰는 모습을 요즘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그 아이들하고 함께 또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맞습니다. 네. 일석양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도 책상 앞에 뭐 붙여놓은 문기가 있습니까? 제가 글씨를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왔어요. 내 책상 앞에는 도대체 무슨 글씨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저도. 글씨에도 온도가 있다. 글씨에도? 스티커로 이렇게 써서 그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온도가 있다? 네.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글씨를 계속 써놓고 봤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글씨를 쓰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네.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글씨에 보니까 색깔도 다 있고요. 아, 네. 글씨 하나하나에. 네, 맞습니다. 질감도 있고요. 네. 이야기도 있네요, 이야기도. 네, 맞습니다. 스토리도 있습니다. 바로 네. 그런 한 글씨로 온도와 색깔과 질감과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캘리그래퍼군요. 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 재능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시면 누구나 또 다 가능하십니다. 아, 저도 조금만 배우면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나저나 사회적 기업을 만드셔서 여기저기 봉사활동도 함께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회적 기업은 언제 만드셨어요? 사회적 기업은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1년에 벌써 11년, 12년 되네요. 네. 왜 그걸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그 전에는 어떤 기부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기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전각 수업을 들어요. 전각이라는 도장의 도장? 낙관을 이제 새기는 수업이 있는데요. 예. 그 수업에서 전각 수업을 통해서 또 수제 도장도 새길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도장을 새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장을? 도대체 도장이 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다문화 여성분들이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7글자, 8글자 정도 돼요. 뭐 저 베트남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오신 네, 분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장 선물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그분들도 도장이 필요하죠? 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예전에는 도장도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장 안에 이름 3글자만 파면 되는데 네. 7, 8글자 되는 도장은 어렵죠. 일반 도장 파는 데 가서 의뢰해도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자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쁜 글씨로 도장을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부푼 꿈을 안고 주변에 약간 다문화 여성분들처럼 보이시는 분들한테 가서 다 설명을 했어요. 이름을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도장을 새겨드릴게요. 저 신고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름을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시고요. 아니, 당연하죠. 막무가내로 가서 너무 이름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누가 그래?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봉사를 하려면, 재능 기부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신력이 있으니까. 단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영리와 비영리의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보다가 사회적 기업이구나라고 해서 2011년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1위, 그러니까 그 첫 번째였거든요. 응모를 하셨군요. 네, 해서 됐어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창업이지만 사회적 기업이니까 네. 거기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은 뭐 누구 제자들? 네, 맞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무슨 보조금 같은 걸 좀 받아서 임금도 지급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희 제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러니까 청년 실업인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하고 나서 다른 데 취직이 되거나 전공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라,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분들도 월급 받을 수 있게 네, 되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다문화 여성분들한테 접근을 한 거군요. 그럼요.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 네. 예. 당당히. 예. 네. 예.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 그리고 우리 어떤 곳에 도장이 필요할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양 나가는 아이들에게 도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어요. 외국으로 입양돼 가는 우리 아이들? 네. 그 아이들 외국 가면 이름이
네.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이름이 아닌 그 입양된 나라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혼모 시설에서 우리 미혼모 친구들에게 캘리그라피를 알려주다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양 나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한 거죠. 한글 이름을? 네, 한글 이름을요. 그걸 도장으로 파서? 네, 도장으로 예쁘게 새겨서 너는 세상에 온 보물이야.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온 빛이야 라고 하면서 글씨를 다 써서 도장에 다 새겨주고요. 아래 한글 이름으로 예쁘게 또 새겨서 보내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온 빛이야. 네. 홍길동이 내 이름이야.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아무래도 이제 고무 스탬프 같은 그런 형식의 도장이 되겠죠? 돌 도장입니다. 돌로 합니까? 네, 저희는 다 기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돌을 직접 새겨요? 네, 돌에다가 직접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 갓난아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네. 그 갓난아기는 모르겠지만 네. 도장과 함께 보내는군요. 네, 함께 보냅니다. 함께 보내고 이 작업을 정말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이 도장이 그냥 보는 도장이지만 그 정체성이거든요. 그 아이의 정체성이고 뿌리를 잊지 말라는 저희 굉장히 회사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만큼은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몇 명 정도나 그걸 파주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네. 사실은 해외로까지 우리가 안 보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뭐 아직 그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장 하나만큼은 내가 쥐어서 보내고 싶다. 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양부모들한테서 그 얘기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글씨가 한글일 텐데 못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공부해보고 싶어지겠네요. 그럼요. 뭔가 있는데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도장, 해외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도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없죠. 네, 없죠. 그것도 손으로 다 한 땀 한 땀 새겨서 그 보내는 도장의 의미는 굉장하죠. 네. 그렇죠. 네. 청소년들하고는 어떤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주로 장기적인 수업이 아니라 체험을 좀 많이 하고요. 어떤 체험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체험이라고 해서 액자에도 쓰고 뭐 LED 등에도 쓰고 해서 그렇게 재밌어요. 또 아이들이 글씨를 쓰기 때문에 손글씨의 취미를 갖게끔 만드는 그런 체험? 맞습니다. 네, 일회성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요. 작품에 요즘은 이름을 많이 안 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꼭 본인의 이름을 쓰자. 이름도?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 도장 새겨주기, 입양 떠나는 아이들 이름 도장 새겨주기, 그리고 뭐 미혼모들 상대로 그런 체험학습, 뭐 청소년 체험학습 이런 거.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정시설에도 저희가 교도소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교정시설은 구치소나 또 교도소를 말을 하는데요. 처음에 그곳에 가면 되게 많이 그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우셨겠다. 네,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 무서웠어요. 예. 그때 제가 임신 한 7개월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하러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철문을 한 4개, 5개 정도를 지나요. 네.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갔는데 이제 수업을 하죠.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면 이분들이 처음보다 이 강의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많이 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수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표정부터 달라져요? 네, 표정이 굳어 있으시고 관심 없으시고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무뚝뚝하시고, 네, 그리고 글씨도 잘 안 쓰세요. 저 글씨 못 써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그런데 한 회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많이 바뀌세요. 특히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문구를 가장 많이 쓰세요. 예. 네, 그리고 뭐 사랑, 감사에 대한 내용. 네, 그리고 가족들 이름 다 쓰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감되는 방에 가셔서 손으로도 쓰신대요. 붓이 없으니까? 펜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요.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못 갖고 들어가니까 손가락으로도 쓰시면서 이게 교정교화에 가장 좋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인간을 변화시키는군요. 한마디로. 네. 좋은 문장 그리고 바른 자세로 쓰니까 그게 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아마 그런 효과를 기대할 거예요. 그죠? 네. 단지 그냥 손글씨 취미 붙이기를 떠나서
어찌 보면 뭐 게임 중독이다, 뭐다. 네. 이런 청소년들 참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호관찰소에도 저희가 갔고요. 보호관찰소 친구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예 연필 자체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잘 얘기해서 재밌게 또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글씨를 쓰게 만들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예. 칭찬은 엄청 많이 해줍니다. 네. 지금 우리 함께 봤던 이 꽃 쓰고 네. 길 쓰고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야, 이 글씨를 통해서 캘리그래프 작품을 통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 이게 하나의 영역이고. 네. 외국 사람들 참 좋아하죠. 요 굉장히 한글 표현. 좋아합니다. 네. 동시에 이 손글씨 캘리그래프 작업을 통해서 뭔가 교정 교화, 인성의 함양, 네. 생각 정리정돈 네. 이 영역이 또 있고 크게 네. 두 영역의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에 치중을 하고 결과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또 오랫동안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봐서 예. 글씨를 단지 써서 딱 그렇게 표면만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네,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재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글씨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네, 저희가 그 취약계층 분들이 있는 그룹들별로 보면 예. 문장이나 또 언어, 또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한 글씨체만 요구할 수도 없고요. 또 문장도 다 달라서 예.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한테 맞는 캘리그라피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그 교재가 나와 있고요. 치매 예방용 특화된 네, 교재. 두뇌를 깨우는 손글씨라고 해서 진짜 두뇌를 깨우는 그런 손글씨 교재가 나와 있고요. 예. 또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런 손글씨 교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 다 다릅니다, 영역이.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세터민 그리고 세터민. 네,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예. 그런 교재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TV를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네. 손글씨는 무엇이다? 네. 한마디도 좀 해주시면. 손글씨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캘리그라피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는 연필이나 볼펜을 잡고 따라 쓰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걷듯이 예, 건강을 위해서 걷듯이 여러분들도 손글씨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듯이 네. 손글씨를 쓰면 네. 뭐가 좋아집니까? 정서가 잡혀지고 정리도 굉장히 잘 되고요. 손글씨를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쓰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근데 좋은 문구. 가능하면 네, 좋은 문구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변하더라. 네.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변하면 또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주시기 바라고 네네. 뿐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 작가시니까 네네. 좋은 작품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서를 함양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옆에 있는 펜 드시고 1분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출발일 수 있겠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